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리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러면 자서 꼬리 충성 충성 옳지. 꼬리 충성 꼬리 충성 충성 옳지. 코리가 누군가 하면은 쟤하고 같이 앞으로의 생을 살아갈 반려견입니다. 반려견도 그걸 받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잘해요. 그런데 이놈이 또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영상은 갖고 있지만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버리장머리 뜯어 고치려고 되더라고요. 개도 되는데 사람이 왜 안 됩니까? 내가 요즘 이래 보면은 귀타 그러니까네 해랩이 상토를 들라 그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내가 이 미물인 동물 반려견 우리 코리를 오늘 보여드렸어요. 재밌잖아요. 충성 충성 옳지. 꼬리 충성 꼬리 충성 충성 옳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물인 동물보다는 좀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힐링 중심 행복 영주 소식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주 소식. 영주에 어제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어제 9일이지요. 9일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장욱현 영주시장입니다. 시장이 우리 시민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어제 중심으로 영주시장 중심으로 어제 9일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그런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 하는 그런 영상 브리핑을 통해서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현재 상황이 오미크론 대응 행동수칙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면서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치료, 집중재택치료자 관리 완화 등 치료체계 개편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영주의 고위공무원들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어제 회의를 대책본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영주시에서는 장욱현 영주시장 이하 김인석 보건소장, 그 다음에 부과장,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자신들의 생명도 귀하지만은 정말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뭐 의료 인력이 딸린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의료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결국은 6시까지 하던 것을 4시까지 축소해 가면서 이렇게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드려야 됩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장욱현 본부장 해가지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영주시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이 2020년도 2월 22일 날 발생했어요. 발생한 이후 벌써 아마 1300명대의 총 확진자 대비 41% 535명의 확진자가 2월 이후 최근
8일 발생, 8일 날짜에 발생이 됐습니다. 최고로 많이 나왔나요? 이게 어제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관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잘못했을 때에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법률 검토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경북 영주시는 9일 오전 10시 영상 브리핑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연일 최대 확진자를 경신하는 엄중한 시기에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을 실시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신속 항원 검사, 셀프 역학조사 실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방역 협조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영주시에 따르면은 밀집 접촉자를 격리 대상과 자율 관리 대상으로 구분해서 확진자의 동거 중 백신 미접종자,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실시하며 이 외에는 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 감시만 하게 된다. 그런 얘기는 단 격리자로 구분되는 백신 미접종 동거인도 방역수칙을 준수 시 필수적 목적의 외출은 허용한다. 이런 얘기네요. 필수적인 목적의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동거인이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고 KF94 우리가 이게 마스크는 아무거나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꼭 이거 KF94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게 이 글씨가 꼭 있는가 확인하고 쓰고 다니셔야 돼요.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시 병원 방문, 의약품 처방 및 수령, 그 다음에 식료품 구매 등 2시간 이내 필수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재택치료 키트 및 생활 필수품 지급 대상 또는 기존 모든 확진자에서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 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이걸 다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혼선이 많습니다. 혼선이 많은데 좌우간 잘 지켜야 된다.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은 재택관리의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별도로 실시한다. 60세 이상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장욱현 영주시장은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인의 역할이 커진 만큼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고 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증가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네. 우리가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라 그런 거는 우리가 어디 관공서나 음식점에 갔을 적에 거기 기입하거나 QR코드를 찍는 게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알아서 잘 해주시면은 이분들은 역학조사에 중요한 자료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잘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화번호 엉뚱하게 쓰는 사람 찍으려 그러면서 안 찍고 휙 전화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영주시장이 노골적으로는 얘기 못해도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여 QR코드 찍어 가세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찡찡하고는 그만. 야, 다 했어요. 뭐 쓰라 그러면은 뭐 전화번호는 뭐 엉뚱하게 서치하고. 이게 걸리면 나중에 벌금 돌아가는 거 알지요? CCTV가 있으니까. 이건 또 영주라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래도 야네 야 안 썼네 다음 뒤 나옵니다. 그런 거 양심불량 하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약삭발은 CCTV가 있다 이 말이에요. CCTV가. 다음에는 코로나19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대시민 브리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영주시장 장욱현입니다. 전염성이 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1월 셋째 주부터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갱신해 오늘은 전국적으로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일 0시 기준 49,567명.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 최고점을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얼마가 최고점이 나올지 몰라요. 이 조심해야지. 우리나라 역시 이를 비켜가지 못하고 우리 지역 역시 이를 비켜가지 못하고 2월 한 달 동안만 2월달 들어선 지가 며칠 돼도 안 했어요. 지금 오늘 10일이지요. 오늘 10일인데 5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8일 확진자는 111명으로 우리 지역 사상 최대 1일 확진자가 기록했는데 이 엄청납니다. 하루에 111명이면 영주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한 숫자예요. 오늘 오전 9시 기준 추가 확진자 92명으로 지금까지 우리 지역 누진 확진자 수는 1392명입니다. 참 숫자 잘 올라간다. 어제까지 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관내 거주자 192명으로 86.2%가 우리 관내의 확진자들이고 가족 간에 감염되는 것들도 35.9%로 가장 높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프로테이지가 27.5%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거 감염 경로 불분명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예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한 7% 정도 이래 나와도 겁나는데 27%라 그런 거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27.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확산세의 꺾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라 하는 게 바로 27.5%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역학조사의 기본이 되는 그 내가 어디에 가서 쓰고 QR코드 찍고 하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또 가족 간에 그런 게 있어도 미그적거리고 늦게 신고하고 이래 하면서 또 물으면은 대답을 제대로 잘 안 하고 이런 데서 나온 숫자가 27.5%입니다. 이 숫자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루에 영주도 잘못하면 200명 300명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주시의 공무원들이 아주 바싹 긴장을 하고 어제는 모두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역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들도 아주 이런 데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아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동안 축적된 방역, 의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은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오미크론은 전에 델타 변이처럼 치명률이 그렇게는 높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낮으니까 좀 시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방역 지침을 잘 들으면은 이거는 대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9일 오늘부터 국민들의 자율 책임을 믿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 재택 치료자 방역 및 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첫째로 밀접 접촉자를 격리 대상과 자율관리 대상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겠다. 동거인 중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는 사람,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겠다. 감염 취약시설이라고 하면은 장기 요양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3종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만 하게 됩니다.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이로 격리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 내지 90일간을 그 다음 3차 접종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본다. 2차 접종자는 90일까지만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만 완료자로 보고 3차 접종자는 지금 완료자로 인정이 됩니다. 수동감시는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받는 조치를 취한다.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면 당사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되며 최초 확진자는 추가 격리 없이 바로 해제가 됩니다. 둘째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도 간소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가 각각 이루어졌으나 오늘부터는 확진자를 통해서 백신 미접종자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7일을 통보하게 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동거인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되지만은 격리 의무는 여전히 부여되어 있으나 위반이 확인되면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격리 의무를 위반하면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셋째, 확진자 기초 역학조사도 개편된다. 어떻게 개편되냐? 확진자가 직접 안내 문자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인적사항 및 기저질환, 감염 경로, 접촉자 정보 등을 입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현재 증상,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재택치료 시 의료 상담 방법을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넷째,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든 확진자에게 지급됐던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재택치료 키트 5종, 재택키트 5종을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재택키트 재료 5가지는 뭔가 하면은 해열제, 이거 먹는 거고,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다음에 세척용 소독제, 자가 검사 키트 이렇게 5가지를 지급해 준답니다. 재택 치료자에게 생필품 지급은 동호인이 필수 외출 시 이 필수 외출이 허용되어서 직접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지급할 예정이다. 누구나 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됩니다.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 관리군의 의료 상담을 대응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문의하실 전화는 영주시 보건소 054-631-4000번입니다. 631-4000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인의 역할이 커진 만큼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많이 힘드셨겠지만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역할과 책임감을 더욱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20일까지 연장된 만큼 필요시에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시고 3차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등 오미크론 대응 행동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장욱현. 다 읽어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주시 코로나19 확진자 111명 발생했고 누진 확진자가 1411명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던 숫자보다도 또 높아졌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의 신속 진단 치료 집중해서 재택 치료자 관리 역할 등 치료 체계 개편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겠다. 지금 이 내용은 방금 장욱현 시장이 얘기했는 내용과 별반 다른 점이 없어서 제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대응 방역 체계 전환으로 고위험군의 집중관리와 방역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중증화로 이어질 수 있는 60세 이상 고연령대의 기저질환 환자는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소화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위원장, 국민의힘 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위원장 박영수 국회의원의 동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박영수 국회의원의 아주 활동이 아주 활발해요. 활발해요. 네, 어제 저녁이지 싶은데 또 저기 뭐로 그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하는데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7시 20분경에 그 방송이 됐는데 격주로 매주 수요일마다 그 방송에 나오신답니다. 이제는 아주 초선 의원이라도 아주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보면은 중량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고 일각에서는 박영수 의원을 뭐 외지에서 들어오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박영수 국회의원도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일 거고, 뭐 영주에 토백이 사실 몇 층이나 됩니까? 여기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 예천, 봉화, 안동, 단양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외에 또 다른데 더 멀리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영주, 안동 그게 따지지 말라고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는 지가 1년이 넘을 낀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정말 너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바라고 싶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다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다 들을 수 없고, 그런 욕구를,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다 충족시켜 줍니까?
지금 SK 머티리얼즈 하면은 정말 간이 섬뜩섬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 강 1, 2동 시의원 지역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강 1, 2동에 있는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동향도 제대로 파악 못 해가지고 이게 상주로 가는데 가는 쯤에서 알아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참 꽝이잖아요. 이 정치인이 기초의회 의원들이 세분화된 지역구 한 개, 두 개 정도 관리를 못하면서 아이고 강 이동에 시의원 두 사람이나 있잖아요. 두 사람 이거 하나도 겠지 뭐 했어. 에? 뻘끔하게 뚫린 그런 지역구 관리 그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또 뭐 황병직도 의원은 SK 멀티리얼즈 꼭 잡아야 된다고 참 잡아야 되는 거는 우리 시민들도 한결같은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이다가 너무 큰 걸 걸어버렸지. 나는 막 이거 못 잡으면은 다음 어떤 선출직에도 나가지 않겠다 이래 했는데 정말 안 나오는지는 뭐 두고 볼 일이지만은 좌관 황병직 의원이 이다가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엄중했던 그렇게 중요했던 상주로 간 배터리 사업이 때문에 영주 사람들은 확실히 많이 애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뒤 마무리 후환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박영수 국회의원이 SK 머티리얼즈로부터 영주시에 그때 당시에 그거 보내고 나서 이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더니 5천억을 얘기했어요. 5천억을 이제 얘기하니까 영주 시민들은 거기 8천억인데 5천억 에게 그거 가지고 되나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했었는데 뭐 5천억도 투자하니까네 고맙게 받아야지. 그거는 사실 오야 마음 아닙니까? 오야가 누구야? SK인데 SK가 누구야? 우리나라의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엄청난 대기업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 가는 거지. 뭐 그거 토 단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먹살 콱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지금 5천억에다가 이번에 2천억 더해가지고 7천억을 투자 확답 받은 거예요. 지금 박영수 의원의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재정위원회에다가 SK 멀티리얼즈도 우리나라 대기업이지만은 그간에 우리 박영수 국회의원이 해 나오는 행적을 딱 저 사람들이 모니터링 다 합니다. 박영수가 국회의원 노릇을 옳게 하나 뭐 우리가 부르면 가야 될 만한 인물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까지도 다 모니터링 해요. 해보니까 이야 이게 초선이라고 만만한 게 아니네. 막 뭐 잘못하면은 다치겠다. 부르면 고분고분 가야 되겠다. 뭐 또 협조할 만한 일 있으면 협조해야 되겠구만. 아이고 이 또 언론에도 잘 나오네. 언론에 나온다는 얘기는 대담, 토론, 세미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질이 있고 그만한 정치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임기응변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방송 출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오는 거는 거의가 그래도 대표 선수라고 봐야 돼요. 110여 명 국민의힘 중에서 대표 선수라고 봐야 돼요. 그 분야에는 처음에 나와가지고 잘못했으면은 야 박영수 니 똥볼 차고 그래 돌아다닐 거야. 다음부터 저 텔레비 나가지 마. 아이고 집행진에서 원대가리에서 그래 얘기하면 못 나가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세요. 이제 내가 얘기하다시피 격주로 수요일마다 연합뉴스 TV에 나가기로 됐다고.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 그만한 인물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을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 뭐 그 왜 나는 칭찬 니는 그만큼 뭐 할 만한 게 뭐 있나 칭찬할 게. 예?
어른지 아닌지 분간도 뭐하고 찬물에 선우도 못 가리고 그런 거는 내가 칭찬할 수 없잖아. 그런 거 정도는 구분을 해야지. 적어도 우리가 막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영수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내가 내용을 가져왔어요. SK머티리얼즈 영주시에 당초 5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을 이번에 더 투자함으로써 7천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박영수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은 2022년 2월 7일 날 오후 1시 10분경에 썼네요. 존경하는 영주 영양 봉화울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백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주 시민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오전 SK머티리얼즈로부터 기존에 영주시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5천억 원에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2천억 원 가량을 더 투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작년 9월 이후부터 서울과 영주에서 SK측과 10여 차례 공개 또는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투자 확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1월 26일 면담에서 추가 투자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오늘 최종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SK 측에서 추가 확대를 약속한 2천억 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고순도 불산액 DHF 고순도 불산액 사업 등과 관련된 신규 투자로서 신규 사업이 확장되는 거네요. 신규 투자로서 당초 투자 예정이었던 3천억과 현재 투자 중인 2천억 합해서 총 7천억 원이 투자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전체 고용 유발 효과는 400여 명 가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400명의 고용 창출이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인재를 키워야 돼요. 한 사람의 인재가 이렇게 400명을 더 취업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고 시장 잘 뽑아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들 행시 패스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욕하기 제일 좋아하는 상대가 이 상대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보면 이 사람들도 실력이 있고 인맥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어따 이리저리 거미줄 같이 취해진 이 인과관계, 이 조직은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사법고시 출신이나 행정고시 출신들이 유리하고 중앙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유리한 게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력은 무한하니까. 지방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에 도 중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맡는 수도 있지만은 지역의 시민들은 그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영수 국회의원. 이 어려운 시점에 400여 명이나 가량되는 400여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진짜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진짜 잘했어요.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SK머티리얼즈 투자 확대를 환영하며 향후 부지 매입, 인허가 등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서 SK 측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영주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은
장옥현 영주시장도 단단히 들으시고 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토지 이 부지 매입이라든가 인허가에 따른 사전 작업을 아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옥현 시장도 행정고시 출신 아닙니까? 또 청와대에도 근무했었고 아주 이 장옥현 시장 인맥도 무시 못해요. 단단히 대단해요. 행정고시 출신이라 그러면은 각 행정관서에는 다 박혀 있으니까 행정고시 출신 저쪽에 고시 출신 없는 중앙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자간 박영수 국회의원의 이번 이 소식은 영주 시민에게는 아주 엄청난 새해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금 캠프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여론도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박영수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을 정말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잘 좀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먹거리도 잘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영수 국회의원의 동정을 살펴보면서 박영수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얻어낸 2천억 원, 합 7천억 원 좋은 선물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문체부 지역관광혁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명이 뭔가 하면은 준모 세대에게 놀이여행을 허하라. 근대 역사 문화 거리를 활용해서 놀이 체험 여행 콘텐츠를 개발한다. 지역 문화 역사 기반에서 모든 세대가 즐기는 체험 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구역 통로에 지금 지난 집들이거든요. 이 집들이 돈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 여기에 지금 부과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잘 나와서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 거는 모르지만은 여기에다가 돈 퍼붓다고 영주 시민들 욕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니 돈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는 얘기가 니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나. 좌우간 새로운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걸 또 연중에 지역관광사업으로 지역관광혁신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됐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노력은 취하합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은 취하고 또 하천수 과장이 보도자료를 잘 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요렇게 써줘야 돼요. 팬데믹 세대라 그러면은 저는 알고 있고 준모 세대라 그래도 알고 있고 AZ 세대라 그래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팬데믹 세대라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끝에다가 해석을 달아줬어요. 해석을 달아줬는 게 뭔가 하면은 팬데믹 세대라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Z세대라는 게 Z세대는 그건 뭔가 준모 세대란 거예요. 준모 세대 ZOM 줌 세계인데 줌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청년과 청소년들의 세대라. 요즘 학생들은 거기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책도 교과서도 그 안에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이런데 그리고 이 얘기는 자꾸 빗나갈 것 같은데 하천수 과장이 보도자료를 내는데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정말 잘 된 거예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장옥현 영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여행 상품을
운영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5개 프로젝트는 준모 세대에게 놀이여행을 허하라. 경북 영주. 이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저게 프로젝트가, 그리고 영덕에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이 넘실대는 곳 메타블루 오션 영덕 프로젝트, 여기 영덕이 됐고 강릉도 하나 됐네요.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 댕댕이 게임 시즌 1 강릉에 됐고, 그 다음에 바다 위 영화극장 해가지고 부산이 또 됐고, 경남 남해가 됐네요. 남해의 자연 미래의 먹거리가 되다. 이게 남해에서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무슨 단어가 또 하나 나오나 하면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댕댕이라 그런 거는, 이게 댕댕이를 대대로 쓰면은 대대인데, 대대를 뭐뭐로 읽으니까 이게 댕댕이가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뜻하는, 개를 뜻하는 거예요. 반려견이나 애완견, 이런 걸 뜻하는 데. 자여간 영주시가 이번에 문체부의 지역관광혁신 공모사업이 선정받은 것은 아주 이게 몇 개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서 공모로 최종 선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된 일이고, 산학연 관련 협체들이 여기에 협력을 해서 좀 우리 지역에도 그분들이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좋은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영주시가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를 최대한 2.5% 지원해 주겠다. 이거 잘하는 일이네.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저도 저쪽에 중고등학생들 교복 입는 거나 탈채고 있는 시의회 되면은 진짜 잘하는 거네. 시의회 저거 언제 저거 할란지 모르겠다. 예천, 문경, 안동도 연 30만원씩 아들 입학 지원금 주더라고. 영주는 왜 못 주는데? 이것도 주는 것도, 이거 만약에 의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탈치는 거 아니야?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 겁난다. 어떤 페이스북에 보니까 영주시 건달을 전부 다 없애달라 이런 얘기로 댓글을 한 분이 쓰니까, 또 어떤 분은 영주시의 건달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좀 자질이 부족한 거는 찾을 수 있다 그래 얘기하대. 그 말이나 그 말이지. 왜 어디서 그런 행동들을 했길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껌 딱딱 씹고 침 딱딱 뱉고 담배 뽁뽁 피우고 짝다리 찢고 덜덜덜덜 흔들고, 이거 누가 과장해가지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왜 그런 표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품위 유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주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를 최대한 2.5% 지원한다. 영주시가 진짜 이거 잘합니다.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경북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3억 이하 주택에서 5억 이하 주택으로 확인한다. 우리 지역에는 뭐 5억까지 가는 거는 없겠지요. 있을란가 모르지. 개인주택이 잘 지는 게 그런 게 있는가? 영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경북 동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기준일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임차 보조금이니까.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2.5%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 임차 보증금 지원 주택 기준은 3억 이하 원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 확대함으로써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고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한 추천서를 협약은행, 경북도나 지방자치대에서 추천해주는 이 추천 제도가 있는데 이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발급받은 추천서를 협약했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이나 그 다음에 대구은행 이 두 개 은행에서 대출하네. 이 은행 추천서를 들고 이 은행에 가면은 대출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개인 용도별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협약은행인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 사전 상담을 해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줘도 본인이 그 상담이 신용 문제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가서 상담을 먼저 받고 신청하는 게 좋겠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방 소멸 시대를 대비해서 지역 증가에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혈액 공급이 지금 딸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혈액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친다. 오는 16일 날 영주시청 앞마당에서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일례 실시 예정하고 있는 그 헌혈을 오는 1월 16일 날 한답니다. 시민이나 공직자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주시와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이 마련한 이날 16일 날 행사는 오미크론 확산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와 고령화로 인한 중증 수혈 환자 증가에 따른 혈액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인석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헌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서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헌혈 참여자들의 안전한 헌혈 활동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 이후 헌혈이 가능하며 확진자의 경우에는 완치 후 4주가 경과되어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가능한지 모르겠네. 이번 16일 날 영주시청 앞마당에서 있는 헌혈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자원봉사자 2차 모집합니다. 자,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야
이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 정말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요때 일이 조금 나는 시간이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 저쪽에 이 자원봉사자 모집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모집은 12월 달에 1차 모집이 있었고 오는 4월 30일까지 2차 모집을 할 거니까 2개 분야에 한답니다. 2개 분야는 일반 분야하고 통역 분야 70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2차 모집 기간은 80일간으로 정했습니다.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80일로 정해 가지고 모집은 700명 정도로 했는데 모집 인원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 분야에 관람 안내하는 거하고 공연, 행사 부스, 운영 지원, 주차 환경 관리, 기타 이렇게 있고 통역 분야에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수어가 정말 사람이 좀 적을 거예요. 이 분야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무 기간이 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 축제 기간하고 똑같네요. 24일간.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다음에 근무 장소는 영주시 풍기읍 봉연면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051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관심 있는 시민이나 개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신청자 신청서 한 부를 다운받아야 될 것이고 통장 사본, 여기에 소정에 무슨 또 수수료가 나가는 것 같네요. 통장 사본도 제출한답니다. 그 다음 제출 방법은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원당로에 있지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과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 세계풍기 인삼 엑스포 또는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엑스포 조직위원회 행사 운영팀 630-9국에 4822 또는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636-181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에서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제1회 검정고시 대리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18일 낮 12시까지 방문 신청하는데 올해 원서 접수용 사진 촬영도 지원해 준답니다. 지원 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청년으로 이달 14일부터 18일 낮 12시까지 대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입니다. 그 다음에 증명사진 2장, 최종학력 증명서 일부,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하는 거. 다음에 지참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경제적 부담 없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원서 접수용 사진 촬영비도 지원이 된답니다. 다음은 영주사랑회라고 있습니다. 영주사랑회라는 것이 있는데 영주사랑회는
영주시청 공무원들의 배우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도 또 저기 있어서 사무관 이상의 배우자들의 모임인데 이게 영주사랑회입니다. 영주사랑회 회장은 권정희 씨인데 권정희 씨는 장욱현 시장의 부인이지요. 그래서 뭐 당연직으로 됐는 것 같은데 영주사랑회 권정희 회장 등이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아유, 이 부인들 모임에서 1,000만 원이면 참 큽니다. 영주시청 소속 사무관 이상 직원 배우자 모임에서 꾸준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시네.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는 8일 영주시 영주사랑회 회장 권정희 이 회장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주사랑회는 시청 소속 사무관 이상 직원 배우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62명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회는 매월 반찬 만들기 및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이웃사랑에 기초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하신다. 권정희 영주사랑회 회장은 우리 시 학생들의 학업 여건 개선, 나아가 학업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맞춰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며 지역 인재 등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회원으로 성장하였으면 한다고 기탁 소감을 말하고 있고,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장욱현 이사장은 우리 지역을 아끼는 마음이 이번 장학금 기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말 느껴지고 있으며 더욱 감사하다. 영주시 학생들이 인재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회에서도 앞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의회 소식입니다. 영주시의회가 올해부터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됐는데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주시의회는 뭐 직원 해봐야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걸 독립을 시키고 영주시의회 인사가 지금 서로 협의가 돼야 벽이 생겼습니다. 협의라는 벽이 생겼어요. 협의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은 갇힌 기분이 드는 그런 체제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도 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시 의회가 하는 거 봐서는 얼마만큼 공정성이 있을란가도 저는 사실 의심부터 들이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영주시 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 위원은 인사 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을 포함 총 9명으로 이루어지며 앞으로 3년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위원회는 첫 회의를 갖고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영주시의회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영주시 의장은 새로운 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의회 의장의 말이 얼마만큼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주시에서 기절 사건이 있었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신문에다 대고는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갖겠다 그래놓고는 뭐 아직도 아무 소리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위원 위촉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위원장 저쪽에 시의장이 무소속이니까 이 위원 위촉했는 것도 얼마만큼 공정성이 있는가 위원 위촉을 됐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아요. 이거는 어디 뭐 대한민국의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영주시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영주시의 사람들을 누구누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보고 바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공정성이나 중립성이나 전문성이나 있는 사람을 했구나. 아, 이거 누구누구하고 친하니까 했구나. 이런 얘기 바로 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앞으로 3년간 소속 공무원들 지금 여기 위원된 사람들 정말 잘 들어요. 그리고 내가 했는 방송들 정말 보기 싫더라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이 대하에서 이제는 뭐 그래도 명 마찬가지지.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 공무원들 징계해야 될 게고 시의원들 징계해야 되는 거 채용, 승진, 징계 이거 분명히 돼 있네. 그 다음 심의 의결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 역할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의 일에 거들었다가 나쁜 얘기 듣지 않도록 정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욱현 영주시장의 동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오전 10시 30분에 영주 소방서에서 영주시 의용소방대장 이침식이 있었고 오후 2시에는 영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재결식이 제1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영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소회의실에서 9명이 했습니다. 오늘은 5시에 2022년 상반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이 있는데 제2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5시에 정말 이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 관리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거 오남용 되고도 안 되고 이게 불순분자들의 손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주었는 것들은 반드시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시민 여러분들도 이 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이 증명 복지보험 증명이라든가 바우처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었을 때는 우체통에 넣으시면은 이게 공공기관으로 회수가 돼 가지고 본인을 찾아가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어째 이래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거나 없애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시면 7시에 어린이 테마공원이라고 하면은 강 일동 복지센터 바로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게 테마공원입니다. 테마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가 있는데 이 설명회에 교통행정과가 주관하는데 저녁 7시에 한답니다. 그리고 내일 장욱현 시장의 동정은 제1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상반기 선비글판 문안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대에는 경상북도 귀농귀촌연합회 정기총회에 또 참석을 하게 되네요. 선비글판문안선정심사위원회에는 부시장이 참여를 하고 귀농귀촌 2시에는 정기총회에는 시장이 참석하게 되네요. 내일 2시 다음에 7시 내일 7시에는 연속으로 하네요.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내일은 다른 게네. 내일은 가흥 신도시 주택타워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있고 오늘은 어린이 테마공원의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있고
요거를 구분하셔야 되겠네요. 오늘은 어린이 테마공원 지하의 주차장 테마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하는데 주민설명회가 강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있고, 내일은 강신도시 주차타워 이건 200명짜리 하는 게고, 오늘 어린이 테마공원에는 99면 주차 시설입니다. 이렇게 주민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문경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무엇인가 잘 하셨는갑네. 불교문화재 지정 보수 및 세계 명상마을 건립 기여한 공로가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2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봉암사 주지 진범스님,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지역 사찰의 불교 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헌실적인 노력과 세계 명상마을 건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2012년 취임 후 10년간 꾸준히 불교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불교 관련 문화재를 취임 전 25점이었으나 현재 22점이 추가된 47점으로 확대 지정하여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문경의 주요 사찰인 김용사, 대승사 이들에 다 가반되네. 봉암사의 보수 정비를 완료하는 등 전통 사찰의 보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행 도량으로 명성이 높은 봉암사 주변에는 명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세계 명상 마을이 6년간의 노력 끝에 21년 12월 준공되어 오는 4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로패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불교 문화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계 명상마을을 개원해서 문경을 명상과 치유 힐링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고윤환 시장님이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내용입니다. 고윤환 시장이 줬는 게 아니고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울진군의 소식입니다. 울진군에서 논이모작 집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3월 14일까지 2022년 논이모작 집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단가는 헥타르당 50만원, 10마지기에 50만원이면 한마지기 헥타르 3,000평이 헥타르지, 한마지기에 5만원 정도네. 신청 접수 후 이연점검 등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되며 단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국중 미래농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관광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산하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단양이 관광에는 관심 있게 잘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단양은 군세도 약합니다. 군세도 약하지만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단양군은 지난 8일 군청 군수실에서 유한우 단양군수, 이재천 주식회사 원익자산개발 대표이사, 김철규 한국호텔관광교육고등학교장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을 위한 산하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속화되는 청년 구직난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머리를 맞대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군은 협약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9년 8월 3월 인구 3만선 붕괴 이후 단양이 3만선이 붕괴돼 버렸네요. 특례군법 제정화 추진 협의회 발족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중인 단양군은 산하관 협약을 통해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 미래를 견인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는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주식회사 원익자산 개발은 인턴십 인턴 활용 계획을 수립해 지역 우수 인재를 수용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입니다. 주식회사 원익자산은 대강면 올산리 산 74-35일원의 종합 관광 휴양 단지를 조성하는 사계절 관광 휴양 시설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2026년 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우리도 한번 가봐. 영주도 이런 시설 한번 가보세요. 지난해 3월 1075억 원의 대규모 민간 투자금을 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해 화제를 모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영주도 이거 보세요. 구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상대적 저발전 지역인 대강면 올산리가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위축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약 17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민 유입 등 인구 증가 효과가 증가되며 마을 특산품 판매장, 문화예술 공연장 등 신규 상권과 문화체험 공간 마련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유한우 단양군수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단양군의 핵심 사업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사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산하관이 끈끈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의 장밋빛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주는 좀 잘 들으시오. 체류형 관광. 단양에서 다 먹어보면 영주 올 사람 없잖아. 단양에서 안 자고 영주에 끌고 올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 보니까 17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랬는데, 박영수 국회의원은 이번엔 영주 시민들에게 준 선물은 40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걸 줬어요. 유한우 단양군수님도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좌우간 단양군이 잘 됨으로 해서 영주도 그 시너지 효과가 올 수 있으니까 단양군도
열심히 좋은 정책, 좋은 관광 서비스 산업 만들어서 소백권역이 관광업 벨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와 논평,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